이제 더 이상 구단에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부임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이 과연 콘테 시절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손흥민이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번 풀럼전의 패배는 그동안 쌓이고 쌓여왔던 토트넘의 문제점들이 터져나오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손흥민이 국대에서 복귀한 이후 좋은 성적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토트넘이었기 때문에 남은 시즌에서의 기대는 더욱 컸고 아마도 자신들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토트넘 팬들은 A매치 기간 2주 동안 우울하고 침울한 분위기로 선수들이 다시 클럽에 복귀하는 걸 기다려야만 하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으며 쫓겨났던 감독인 콘테는 자신이 사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수들은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뛰기 싫어한다. 이것이 바로 토트넘의 전형적인 이야기이다. 20년 동안 같은 구단주가 있는데 무관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수많은 감독들은 갈아치울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를 믿어라. 보드진이 변하지 않는 한 토트넘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를 것이다. 이 당시 콘테의 여론은 역대 최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은 사임 직전인 콘테가 그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그 원인을 보드진에게 돌리는 치졸한 행동으로 여겼었습니다. 물론 콘테는 페리시치를 과도하게 편애하며 손흥민의 경기력에 악영향을 끼쳤고 선수들의 몸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갈아버리는 등 여전히 비난받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감독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포스텍 감독이 부임 이후 시즌 초에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면서 성적을 내기 시작하자 언론들은 역시나 모든 것은 콘테만의 잘못이었고 현재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후반기가 닥쳐오자 콘테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는 중입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던 그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난 풀럼전을 패배하면서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조차 빨간 신호등이 켜졌기 때문이죠. 게다가 분명 손흥민은 포스텍 감독과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고 지난 시즌에 비하면 분명 이번 시즌은 더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여전히 선수 개인에게 과도하게 지워진 책임감과 의무는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손흥민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 토트넘에는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엑스맨 3인방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이 국가대표에서 하극상을 일으킨 물병 3인방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토트넘으로 돌아왔고 팬들은 적어도 클럽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도 여전히 손흥민을 힘들게 하는 선수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들은 축구 외적인 요소가 아닌 경기장에서의 실력으로 손흥민의 커리어를 방해하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은 국가대표에서 물병 3인방이 일으킨 일반적인 하극상과는 다르게 토트넘의 엑스맨들은 경기장 내부에서의 하극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디슨과 쿨루셉 그리고 베르너는 현재 토트넘의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 중입니다. 재미있게도 원래 이 세 선수는 손흥민을 잘 따르던 선수들이었습니다. 특히 쿨루셉은 손흥민 21-22 시즌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경기장에서 안간힘을 쓰며 패스를 주려는 모습에 팬들은 큰 감명을 받기도 했는데요. 또한 메디슨은 이번 시즌 전반기 손흥민과 같이 토트넘을 이끌던 핵심 선수들 중 하나였고 손흥민과 메디슨의 콤비 플레이는 토트넘의 최대 공격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골을 넣으면 유독 세레머니를 함께 즐기면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었죠. 베르너는 이번 겨울에 토트넘으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빠르게 팀에 녹아들었고 독일에서의 경험이 있는 손흥민이 독일어로 말을 걸어주며 팀 적응을 빠르게 도와주었기 때문인데요. 베르너는 인터뷰를 통해 항상 손흥민의 리더십을 칭찬했고 비록 여전히 골 결정력은 형편없었으나 그래도 골문 직전까지의 플레이는 리그 탑급이라는 평을 듣던 선수였기에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손흥민의 옆에서 훌륭한 미끼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최근 계속되는 토트넘의 호성적에 취해 있는 듯이 보였고 특히나 팀의 승리가 자신의 활약 덕택이라고 착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날이 갈수록 슈팅 시도가 빈번해지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거부하면서 말 그대로 경기장에서의 하극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쿨루셉스키는 슈팅 직전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을 발견하고도 이를 무시하며 눈앞에 있는 수비수 4명 사이로 슈팅을 시도하는 새로운 탐욕왕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빌라전과 풀럼전에서 연속으로 이어졌죠. 메디슨은 유독 손흥민의 패스를 가로치는 경향을 보이던 선수였는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심해지며 이제는 아예 손흥민 옆을 따라다니며 기회를 뺏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베르너는 그동안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그 자신감을 살려주기 위해 수많은 기회를 양보해줘 결국 골맛을 보는데 성공했지만 오히려 소니의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오만함으로 가득 차 패스를 달라는 손흥민의 손짓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드리블로 밀고 들어가 절대로 각도가 나오지 않는 지점에서 슈팅을 시도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과 선수들을 위해 헌신하고 또 희생해왔던 손흥민이었기에 최근 팀 동료들의 이러한 행위는 커다란 배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굉장히 침울해져 있는 손흥민의 얼굴을 보자 팬들은 안타까워하며 국가대표에서 배신당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마저 두 번째 배신을 당하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을 떠나며 팀의 부정적인 말들만 퍼부었던 콘테의 저주가 이제 와서 또 다시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야말로 팀을 위해 뛰면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토트넘은 이번 시즌 FA컵과 리그컵을 모두 탈락했으며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마저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타적으로 플레이하면 할수록 그 도움을 받는 동료 선수들은 더욱 이기적으로 변하면서 손흥민의 뒤통수를 때려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손흥민은 과연 더 이상 토트넘에 남아 충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 확신이 들 리가 없을 테고 이번 시즌에야말로 달라졌겠지 했던 토트넘의 보드진들도 여전히 형편없는 구단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반더벤과 우도기 같은 알짜배기 선수들을 영입한 것은 좋았으나 토트넘은 여전히 케인의 판매 대금으로 많은 돈이 쌓여 있었고 이번 겨울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제대로 된 손흥민의 공격 파트너를 영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비 회장은 더 돈을 아껴보겠답시고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대실패를 경험한 베르너를 임대로 데려왔고 결국 손흥민과 짝을 이룰 정상급 공격수를 찾지 못한 토트넘은 그 안일함이 지금 와서 자신들의 목을 옥죄이고 있는 것입니다. 레비 회장은 경영자로서는 인류지만 풋볼 디렉터로서는 삼류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중위권 클럽을 전전하던 토트넘을 나름 빅식스 클럽으로 끌어올린 것은 레비 회장의 탁월한 재정 관리와 경영 능력이 나름의 역할은 한 것은 분명하지만 딱 여기까지가 그의 한계일 뿐이고 토트넘이 이 이상의 빅클럽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 또한 레비 회장입니다. 그리고 그 짠돌이 성향은 결국 다시 한번 토트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 부족한 투자로 토트넘의 후반기를 망쳐버렸고 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되었던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 이제는 6위 맨유에게 자리를 위협받으며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은 아스날과 맨유, 리버풀을 동시에 만나는 지옥의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히려 맨유가 토트넘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높게 내다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 2년 연속으로 유럽 대항전 무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항상 정상급 무대에서 뛰는 걸 바라고 있던 손흥민도 이제는 팀을 떠날 채비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5년까지이고 만약 이적을 마음먹는다면 딱 1년 남게 되는 이번 여름이 적기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토트넘은 유럽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클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 실패와 동시에 팀 내 최고의 상업성을 가진 손흥민까지 내보내게 된다면 이는 곧 재정적인 파멸로 이어질 것이고 토트넘은 다시 한번 수십 년 전과 같은 중위권 클럽으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중이고 이번 시즌이 끝났을 때 구단 역대 최악의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레비 회장은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래성을 다시 무너뜨리는 셈이 되겠네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